네, 행림서원이 대한민국 한의학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지대합니다.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의서들을 간행한 것입니다. 그 예가 향약지성방, 친구경험방, 광제비급 같은 이런 책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민족의학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고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간행을 통해서 그 독자층이 넓어지고 되면서 한의학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제 치료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기회가 얻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일제시대까지 활동했던 한의사들의 개인적인 저작이 출판되게 된 것입니다. 의방신감, 통속한의학원론, 고금실험방, 한방의학 소화전과 이런 한의사들에게 굉장히 이제 친숙한 의서들이 이 당시에 출간됨으로써 개인 저작이 더 많이 공표됨으로써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학술적 교류가 더 활성화되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의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출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해친구학이라는 친구학 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과 소아과 관련된 그런 교재도 연달아 나오게 됨으로써 한의과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림서원에서 출판한 책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의학사에 업적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꼽으라 한다면 저는 먼저 동의사상 진로의전이라는 책을 꼽고 싶습니다. 이건 1941년도에 간행된 책으로서 사상의학 관련된 책으로서 그 내용은 사상의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도로서 매뉴얼화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약성가라든지 가부 형식의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상의학의 연구의 활성화를 기여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암도인 친구요기라는 책입니다. 이건 1959년에 간행된 책인데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한국 친구학의 전통을 이어서 사암도인 친법이라는 친법을 세상에 이제 더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의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암진법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행림서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이런 자료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대에도 이제 행림서원에서 출간되는 책들이 있지만 과거 일제시대를 통틀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간행된 책들이 현재 더 간행되지 않아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해서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림서원 100주년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이러한 한의학에 큰 값어치가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이런 행사 그런 것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서울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의 조남숙 관장님과 윤성준 주무관님께 너무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크게 수고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앞으로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의계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림서원은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한의학이 암흑기를 지탱해온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한의사가 의사에서 의생으로 격화된 기간 내내 그리고 다시 광복 이후 한의사 면허가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명맥을 잇는 문헌을 꾸준히 발간해 오면서 특히 고의서의 대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지켜온 파수꾼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에게는 낯선 이름이겠지만 한의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행림서원입니다. 비단 하나의 출판사의 100주년이 아니라 민족의 건강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난관에도 부단히 노력해온 민족의 정신을 지탱해온 민족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의생으로 격화된 한의사들이 행림서원의 노력과 함께 고의서의 접근을 수월하게 해 일제에게 핍박받던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냈던 것처럼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겪는 출판업계와 한의계의 새로운 도약이 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특별전을 개최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00년대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일비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글과 언어의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문화, 특히 한약의 우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의료 정책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구 사업과 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약 서적을 출판하신 행림서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놀라움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서 저는 한약 중에서도 본초학, 약초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행림서원에서는 세종시대의 유명한 저서인 향약집성반 목판본을 이걸 활자화했어요.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활판본을 만드셨는데 이걸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임상에 쓰기에 얼만큼 편하게 해놓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약물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1931년에 창간하신 본초서에는 각각의 약물에 대한 현대식물학적인 분류체계, 이를테면 과명이라든지 속명이라든지 종명이라든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성분까지 이렇게 집대성해 놓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감초라고 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감초가 오로지 한 종류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감초는 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분류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종시대 이후에 이런 걸 크게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했었는데 방학학편이 그 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한약물이 획기적인 그런 본초서로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바입니다. 저는 본디 고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인사동이라든지 또는 청계천변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여러 가지 그 한약적인 고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선한약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 책에서 본초학의 분류 체계를 배웠고 현대적인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약집성방은 이 책 중에 나오는 약의 이름, 소위 명칭의 이두어를 표시했었는데 순수 말, 우리나라 말, 이 식물학적인 기술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원래는 이 식물명이 원저인 향약집성방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제중심편에 나오는 그 본초 손익에서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고 그거는 지금 아주 보기 힘든 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가져가서 그걸 볼 수가 없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선한약물에서 또는 그 향약집성방에서 보면 그 약의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이두어와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걸 후학들이 고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까지도 이 지금 선한약물학과 향약 집성방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임상적으로도 말이죠. 요 근래 뭐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향약 집성방만큼 그 체계화된 것이 없고 이게 후에 본초 항목으로 이 동의방으로 이어진 거고 또 그 후에 또 향약 집성방 또 이 선한약물학 이렇게 또 이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젊은 한의 학도들은 한의계 학문적인 발전 상황에
근간에서 어디서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 또 그 사람들이 고서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신비한 이런 임상 체험 같은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현대적인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온고인신의 정신으로 옛 것을 상세히 잘 살피지 않으면은 새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의학의 현대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고서를 열심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명의 시대에 한의학의 횃불을 들어주신 행림서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한의서, 더 획기적인 한의서를 출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명의 불길은 영원히 활기차게 타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은 향약 집성방입니다. 본래 표지는 망실된 것을 제가 다시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세종 때의 임금님명을 받아서 한 거고 향약 집성방인데, 여기 보십시오. 서울 경성에서 행림서원에서 출판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이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우리 향약 집성방은 원래 목판본인데 이걸 활판본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주 금방 찾아볼 수 있도록, 또 이걸 휴대하기 좋게, 또 공부하기 좋고 연구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책도 제가 이제 고서점에서 구입을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화학적인 바탕에서 약물을 평가했다 이거지. 선한 약물학. 여기 보시면은 행림서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931년에 간행됐으니까 얼만큼 지금부터 이제 100년은 조금 안 되지만은 90몇 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출판해서 모든 약물에 대한 여기 효능, 기원, 성분 이렇게 쭉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더군다나 이런 것을 일본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말로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과 글로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네, 만감이 교차합니다. 행파 이태호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한의서적 전문 출판사인 행림서원을 창립하시고, 메마른 황야 같은 상황에 어떤 길도 찾아볼 길이 없이 황량한 한의학 분야에 생명의 생물 같은 한의학 서적을 출판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어쩌면 할아버지께서는 선구자적인 통찰력으로 성심을 다 하셨는데 제대로 자손들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 제일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자손들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제대로 잘 이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또 할아버지의 어떤 그 존경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제 사실 한 사업체가 100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죠. 특히 자손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울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에서 100주년을 기해 전시와 도록 사업을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또 다른 여러분도 또 글도 써주시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중풍으로 방에만 앉아 계시면서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님을 자나깨나 찾으시던 모습입니다. 에미야 에미야 부르시면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엄청 효부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소천할당시 저는 제동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경운동 집에 와보니 행림서원 가게 앞에 조등이 걸려 있었던 모습은 생생합니다. 그 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편찮으셔서 그러기도 하셨겠지만 저희가 6형제거든요. 근데 장손인 이갑섭 사장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떠한 애정 표시를 안 하셨던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행림서원 10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맞으며 새롭게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을 반추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보니 어쩌면 그 마음의 고통이 굉장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도 제대로 그래서 우리한테 베풀지 못하시지 않으셨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인데 항상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니 마음이 새삼 저려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행림서원은 새해가 되면은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거래처나 고객들이나 지인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그 도서 목록이 조금 부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서 목록을 자그마한 누런 봉투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그 도서 목록을 접어서 깔고 앉아가지고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나 오빠 그리고 저까지는 그때 중학생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가끔 안국동 우체국으로 그 목록들을 끈으로 묶어 붙이는 심부름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체국에 갔더니 우체국 직원이신 아저씨께서 제게 너희 집이 행림서원인가 본데 너 행림서원의 뜻이 뭔지도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잘 몰랐죠. 그냥 행림서원의 딸이 손녀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께서 행림서원에 대한 고사를 얘기해 주면서 너는 행림서원의 자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그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도 장손이었던 이갑솔 행림 사장님께서 중간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행림서원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나름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빠가 소천하신 후에 제가 행림서원을 맡게 되어서 굉장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사실 이제 진은혜가 되어버린 행림서원이라 해도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하신 일에 만분지 1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행림서원을 경영하는 동안은 어떻게든 그 행림서원의 명맥이 이어나가지고 또 그 이름이 유지되겠습니다만 그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자손들이 다 전문직들로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고 또 몇 명은 미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마땅한 답은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종로가 행림서원 가게에 1년 내내 앉아 계시던 행림서원의 영원한 기둥인 저희 어머님인 송영산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늘 그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뤄놓으신 그 사업을 이어가셨고 또 종로가에서 엄마가 행림서원을 유지하는 동안 오빠는 행림출판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 서적을 열심히 출간했습니다. 행림서원의 가장 귀한 소명의식은 한의학 출판에 저는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림이라는 이름이 많이 퇴색해졌지만 적어도 한의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행림서원이 한의학 출판과 그 외 관련 분야에서 노력해온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서 행림은 한의학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귀한 전시, 행림서원의 100주년의 전시와 도록의 그 모든 과정을 맡아주시고 진행시켜 주신 서울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의 많은 분들 글도 써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시간을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아마도 제가 행림출판사에 근무한 때는 1989년부터 1992년 말까지 약 3년 반 정도가 아니었나 합니다. 당시 행림출판사는 단행본 출판뿐만 아니라 여러 종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어요. 여성지로서는 마드모아젤, 청소년 잡지로 주니어, 그리고 영상 소프트웨어 잡지로 비디오 패밀리 이렇게 세 종류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주니어라는 청소년 잡지의 편집장 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니어는 이들 잡지 중에서도 행림출판사의 잡지 사업을 대표하는 잡지로서 아마 이 세 종의 잡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발행된 잡지이기도 합니다. 비단 제가 이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다서가 아니라 주니어는 우리나라 청소년 잡지의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만큼 그렇게 기념비적인 잡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잡지의 전성기의 편집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작은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무렵에 행림출판은 국내 출판사로서는 매우 드물게 서울 한복판인 마포 용광동에 5층짜리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도 거의 100여 명이 육박할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는 전성기를 지나서 일정한 하향세에 접어든 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옥을 매각하고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한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행림출판의 중요한 과도기를 겪은 그러한 사람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림출판은 굉장히 큰 회사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였던 이갑섭 사장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업가이자 출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분은 대단히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사업가인데도 골프라든가 기타 호사스러운 여가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술이나 유흥과도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인으로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실제로 항상 새로운 출판물을 기획하는데 골몰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항상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이 잡지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발행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편집권의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었고 편집장의 권위를 완벽하게 인정해주는 아주 드문 오너였던 거죠. 제가 편집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편집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신 판매가 부진하거나 이럴 경우는 준엄하게 책임을 묻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행림출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행림서원과 한의학 서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사석에서도 행림서원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행림출판에서도 그 한의학 서적을 상당히 많이 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행림서원, 행림출판과 함께 이갑섭 사장님 또한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되고 올바로 평가되어야 할 그러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림출판사를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출판사를 있게 한 기념비적인 도서인 인간시장이라는 책도 함께 기억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김홍신 작가가 쓰고 행림출판이 발간한 이 책은 7권까지 1차분만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는 초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 출판 시장에서 이 100만 부라는 부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숫자였죠. 이후 나온 시리즈화 재판까지 합치면 3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어떤 이는 후민정음 창제 이후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시장 이후 행림출판은 국내 최고의 출판사로 등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시 유명 작가들은 거의 한두 권 정도의 책은 여기서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소설가로서 김홍신 작가와 함께 박범신 또는 박완서 또 마광수 또 시인 신달자 같은 분들이 지금 제가 얼핏 기억나는 작가들입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던 당시의 행림출판은 잡지 사업과 단행본 사업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출판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또 당시에는 또 이갑 사장님이 거의 그 출판에 관해서는 그 기획과 편집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기도 했어요. 다만 중요한 책의 출간은 어떤 부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무렵 발간된 중요한 책들의 면면들은 제가 대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1990년대 초에 발간된 LG그룹 부작용 회장의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화제의
작가였던 마광수의 광마일, 유현종의 대하역사소설 연개소문, 이런 것들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출간됐던 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학 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행림서원이 발행한 구체적인 그 출판물의 목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행림서원처럼 특정한 분야의 책을 대를 이어서 발행해온 전문 출판사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매길 출판을 통해서 특정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정말 가치 있는 출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갑서 사장님은 행림서원의 3대 CEO로서 이러한 행림서원의 성공을 발판으로 상업출판 쪽으로 진출해서 큰 성공을 거둔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출판의 역사에서 한 권의 책으로 수백만 권의 판매 부수를 기록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기업으로 도약한 예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행림출판사는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에서 본격적인 상업출판 시대에 서장을 연 기념비적인 출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출판을 발판으로 잡지 사업으로까지 진출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 또한 출판의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대형 언론사, 신문사 같은 그런 곳에서 잡지를 또 발간하거나 또는 크게 성공한 잡지사가 출판 사업을 병행하는 그러한 예는 더러 있었지만, 출판으로 성공을 해서 잡지를 3종씩이나 발간하는 것은 행림출판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림서원에서 행림출판으로 이어지는 외길 출판 기업의 족적과 의의는 한국 출판의 역사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그러한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조명과 평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